예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원론적인 해법과 또 현실적인 해법,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잘 살펴봐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건 조금 예민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도 말을 할 때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. 집단 상담에 왔던 어떤 이야기예요. 어떤 젊은 여성이 상당히 단아하고 예쁘게 생겼어요. 근데 이제 이 여성이 여러 사람이 있는 집단에서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형부와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, 이런 얘기를 해요. 근데 이제 사실 그러한 사안이 나왔을 때 저는 조금 놀랬어요. 왜 그러냐 하면은 집단이라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데니까 이 비밀 보안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기가 어렵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이렇게 프라이빗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막기도 하는데, 이 여성은 그 이야기를 뭐 그렇게 캐묻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집단 상담에 온 목적이 그 형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어떻게 하면은 해결할 수 있을까, 그 방안을 찾기 위해서 왔다,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들을 수밖에요. 그래서 들어보니까 자기네가 이제 집안이 좀 어려웠는데 형부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래요. 근데 이제 자기가 대학교 갔을 때 형부가 지원을 했고, 그래서 고마우니까 형부하고 이제 쫄랑쫄랑 이렇게 따라 붙다가 그만 형부와 그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갖기 시작한 거예요. 그렇게 몇 년이 지났는데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 이게 나는 뭔가 이제 이런 고민에 휩싸였고, 그런 형부를 정리하려고 나름 애를 썼다는 거예요. 그런데 형부와 자기는 이 궁합이 아주 잘 맞았대요. 그래서 자기 측에서도 그 형부를 결단 있게 끊어내지를 못했고, 형부 역시 자기를 놓지를 못해서 이게 질질 끌기를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다,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을 때 저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고 할 말을 잃고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. 이랬을 때 저랑 같이 집단 상담을 하는 코워커인 철주님이라는 분도 이 사안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고심을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은 우리의 그 욕구라는 거는, 본능이라는 것은 이게 정말 잘 말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. 그게 말이 쉽지, 그게 참 욕구를 어떻게 이렇게 좀 꺾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고심을 하다가 이 여성을 굉장히 모질게 이제 코너로 몰면서 얼굴을 벌겋게 만드는 거예요. 이제 고의적으로 그렇게 이 수치심이나 부끄러움을 고조시켜서 그 힘으로 이제 그거를 정리시키려고 이제 작정을 했던 거지요. 그러니까 이 여성도 굉장히 이제 코너로 몰리면서 각오를 다진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이제 시점에 이르렀을 때 이 여성이 그래, 응? 나는 이 형부를 정리하겠다,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그럼 어떻게 정리할 거냐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이 집단 상담을 마치는 즉시 욕정하고는 거리가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머리를 깎겠다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코워커인 철주님께서 고개를 흔들면서 머리 깎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. 응? 그 짐승 같은 형부라는 인간이 궁합이 맞는 당신을 찾아내기 위해서 사방팔방 안 뒤질 인간이 아니다. 그러면 당신 역시 아직 피 끓는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형부가 찾아내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또
거기에 쏠리게 마련이다.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고개를 흔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이냐고 여성이 막 도리어 악을 쓴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이 여성이 막 흐느껴 울고, 응? 이제 그렇게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때 이 우리 코워커인 사람이 뭘 제시했느냐면은 형부와 헤어질 결심이 섰으면은 빨리 결혼을 해라.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하다라는 취지에서 철주님께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는 거 있죠. 근데 이제 그 옆에서 그러한 광경을 바라보던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. 왜 그러냐면은, 아니, 형부와 관계가 정리되어야 이 여자가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지. 아직 형부가 정리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란 말이냐. 이것도 납득이 안 됐고, 또 다른 하나는 그래, 영문도 모르고 이 여자와 결혼하는 그 남자는 뭐냐. 응? 우리가 이 여자와 영문도 모르고 결혼한 그 남자에게 너무 몹쓸 짓을 하는 거 아니냐. 이런 식으로 저는 이의를 제기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철주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참 장 교수 답답하다. 왜 이렇게 원론적이냐. 저 젊은 친구도 자기가 형부와 헤어지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해라 하는 말을 알아듣고 그렇게 깍듯이 인사를 하는 판에 이 나이들은 이 상담자라고 하는 장 교수는 어째 그렇게 답답해요. 이런 이야기를 해요. 자, 여러분들은 어디에 더 동조를 하시겠어요? 철주님은 설명을 하기를 그 여성이 결혼을 해야 형부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. 이렇게 얘기한 것은 두 가지 측면 때문이라 그러는 거예요. 하나는 이 여자가 결혼을 해야 임자 있는 여자로서 형부가 함부로 접근하는 게 불가하다는 얘기예요. 자, 또 두 번째는 이 여자도 어쨌든 남편이 있어서 어느 정도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이 되니까 굳이 껄끄러운 형부를 만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려면은 이 여성이 어쨌든 결혼을 해야 형부도 조심하고 이 여자도 욕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형부와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. 이제 이런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이 사안에서 현실적인 것과 원론적인 것의 차이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때 깨달은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내가 이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이 고지식함을 이제 탈피를 한 덕분에 상담에서 이 교과서적인 해법보다는 조금 더 이제 현실적인 해법 이런 것들을 찾는데, 얼마 전에도 상담에서 한 남자를 상담하는데 이 남자는 이 아내가 이제 배신을 하는 바람에 이혼을 했어요. 이혼을 했는데도 그 배신당한 아픔에 대한 분노보다도 이제 이혼한 아내에 대한 그리움, 그 사람과 함께 했었던 추억에 대한 어떤 아쉬움, 이런 것 때문에 그 자기를 배신하고 이혼까지 한 여자를 못 잊어서 이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남자가 이혼하고 떠난 여자와 마음이 잘 정리가 된 이후에 새로운 여자를 만나야 되겠어요? 아니면 이 남자는 어쨌든 얼른 다른 여자를 만나고서 그 자기를 배신하고 떠난 여자를 잊어야 되겠어요? 이제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이제 저울질을 하게 되는데, 저는 그 전에 그 형부와의 관계에서 이제
뭐 그런 일이 있었던 여자 사례를 통해서 이미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빨리 결혼을 해라. 결혼을 해야 당신 생활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그 떠나간 여자를 잊을 수 있다.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남자가 물어요. 뭐라고 아주 순진하게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내가 그 떠나간 전처를 잊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는데 나와 결혼하는 여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요. 그래서 참 그 이야기는 제가 듣기에도 참 이 고마운 얘기다. 그러나 우리 현실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. 응? 여건이 갖춰져야 비로소 우리의 마음을 잡는 거기도 하다. 그러니까 모르면 약이라고 응? 당신에게 결혼하는 여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지 말고 그 대신 다른 면에서 흠뻑 잘해주고 응?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게 우리의 현실이고 응? 삶이다.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너무나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거 그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거를 너무 고수하기보다는 때로는 이 현실적인 거 그래서 이 취약한 우리를 억지로라도 묶어두고 억지로라도 진행시킴으로써 또 이제 과거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넘기자 이런 취지에서 이 어떤 원론적인 것과 그 현실적인 것을 대비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 감사합니다.